민천단중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앞에서 언어의 본질 영상 잘 보고 온 친구들, 선생님이 새로운 영상에서도 같은 옷을 입고 있네 눈치챘을 텐데요. 네, 언어의 본질 촬영 끝나고 그 품사 앞부분 지금 촬영을 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품사 영상은요, 2개로 올릴 예정인데요. 하나는 품사의 기본 개념 정리하는 짧은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함께 공부했던 학습지 문제 풀이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선생님, 그 학습지에서 똑같은 문제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학습지에 있었던 모든 보기들을 최대한 활용했고 문제 유형을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품사 학습지 혹시 하나 더 필요한 친구들은 원본 가지고 오면 열심히 공부한 흔적 보고 새 거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친구들이 가져갔습니다. 혹시 6반 친구들, 새로운 학습지 필요한 친구들은요, 원본 가지고 오시면 선생님이 새 학습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오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품사 기본 개념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얼추 된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고요. 품사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면 됩니다. 자, 준비해야 할 거 이번엔 학습지요. 우리 교과서 안 했었죠? 교과서. 그래서 우리 학습지 준비하시면 되고요. 필기도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해야 하니까 한번 재밌게 해보자. 품사 정복 한번 해보자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참여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영상을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선생님의 모습을 캡처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강조하면서요. 학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품사 학습할 때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때는 선생님이 1학년 선생님들의 성함을 가지고 품사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예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딸기, 토마토, 애호박, 체리, 사과, 비트. 비트 혹시 뭔지 아세요? 비트도 야채인데요. 즙을 내면 빨간 물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석류, 붉은 피망, 팥, 오이. 자, 이제 이 단어들을 선생님이 분류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파악해야 된다? 어떤 분류 기준으로 선생님이 나눴을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근데 얼굴 제대로 나오나요? 지금 교실이 밝아지면서 화면이 안 보일까봐 블라인드를 모두 내리고 불도 껐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시커멓게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딸기, 토마토, 체리, 사과, 비트, 석류, 붉은 피망, 팥.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자, 반대편, 애호박, 오이. 자, 이렇게 나눈 기준은 누구? 네, 바로 색깔입니다. 붉은색이냐, 붉은색이 아니냐. 얘는 푸른색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 친구들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죠. 분류 기준은 색깔이었고요. 두 번째, 딸기, 체리, 사과, 석류, 그리고 토마토, 애호박, 비트, 붉은 피망, 팥, 오이. 이렇게 나눈 기준 볼까요? 그렇죠. 저쪽 친구들은 과일이고요. 이쪽 친구들은 과일이 아닌 야채입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 과일이냐 아니냐입니다. 혹시 모두 맞힌 친구 있을까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 맞힌 기쁨이 시험까지 이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단어들 공부할 필요 없죠. 자, 선생님이 이거를 왜 제시했다? 단어들, 이 하나하나들을 단어라고 봤을 때 지금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죠. 이 분류된 이 친구들을 우리는 품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품사가 뭔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품사란 무서운 글씨 하나 제시할게요. 품사 나와라! 엄청 크게 나왔죠? 자, 품사란 대답하고 계시나요? 네, 품사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질이 공통된 단어끼리 분류해 놓은 단어의 갈래. 이거를 줄줄줄 완벽하게 외울 수 없죠. 선생님이 핵심 키워드 4개로 정리하자고 했었고요. 4개도 힘들다 그러면 꼭 하나는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뭐? 단어예요. 품사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들을 어떻게 했다? 첫 번째 키워드 성질, 그 다음 두 번째 공통, 세 번째 단어, 마지막 분류. 단어들을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은 그 갈래를 뭐라고 한다? 품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멈추면 하수고요. 우리 이제 고수가 되러 가겠습니다. 그럼 품사를 분류하는 성질이 공통됐다라고 할 때 그 성질은 총 몇 가지 정리했었죠?
여러분이 처음엔 9개요 이랬거든요. 배우기 전에는. 근데 품사를 학습하고 나서는 자,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 품사의 성질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3개입니다 라고 멋지게 대답했었습니다. 네, 품사 분류 기준 3가지 있었죠. 순서 상관없이 기억나는 거 댓글창에 남겨도 좋고요. 여러분이 입 밖으로 큰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자, 품사 분류하는 기준, 즉 성질이 같다 할 때 우리 성질의 예로 들 수 있는 3가지 뭐뭐 있었냐면요. 그렇죠. 의미, 다른 말로 뜻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뜻에 따라 분류했고요. 다음 2번째, 네, 문장에서 어떤 기능, 다른 말로 역할 또는 쓰임이라고 했었고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로 분류했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이번에는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형태.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 3가지에 따라서 단어들을 분류했었죠. 그걸 바로 우리는 품사라고 했었고요. 이 분류 기준에 따른 품사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이번 시험 아주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데요. 품사 학습할 때 선생님이 어렵게 수업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선어발 어미도 배우고 다양한 확장된 지식들을 배웠는데요. 시험은 중1 수준에 맞게 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본적인 단어의 품사를 파악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의미상으로 얘는 무엇에 들어가는지, 기능상으로 얘는 뭐에 들어가는지, 형태상으로 얘는 뭐에 들어가는지 빠르게 분석할 수 있으면 시험은 걱정할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품사 분류의 기준을 공부할 건데요. 각 기준에 따라서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는지를 공부해야겠죠. 자, 여러분, 우리 품사 기본적으로 구품사입니다. 국어는 구품사. 근데 여러분이 품사 학습하기 전에 국어의 품사 몇 개일까요? 했더니 8개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국어는 구품사죠. 그 9개 순서 기억나실까요? 물론 이때 순서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빵쌤이 수업했던 방식으로 잘 따라온 친구들은 첫 글자 9개 순서 머릿속에 정리됐던 거 기억나시죠?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명, 2번째 대, 3번째 수, 그 다음 조, 그리고 관, 6번째 부, 동, 형, 감. 우리 이 순서로 공부했습니다. 혹시 막히지 않고 술술 대답한 친구 있을까요? 아주 훌륭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순으로 공부했었죠? 왜 이런 순서가 나오는지는 2번째 분류 기준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빵쌤이 우리를 이 순서로 가르치셨지? 라는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명사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이나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이름에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대명사는 무슨 뜻이에요?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말. 대답하고 계시죠? 선생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자, 수사는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조사는요, 조자가 무슨 조자라 그랬죠? 보조한다. 누구를? 명대수를. 기억나실 겁니다. 자, 명대수를 보조해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었고요. 관형사가 뭐죠? 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 부사는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말. 그럼 주로라는 말을 썼죠? 그럼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미지만 용언이 아닌 다른 것을 꾸미기도 한다. 스케일이 크다. 누구보다? 관형사보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동사 무슨 뜻이에요? 이 동자 무슨 동자? 움직일 동자라고 했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그럼 여러분 형용사는요? 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땐 형용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예를 보면 여러분이 쉽게 분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던 친구 기억나시죠? 놀람이나 부름이나 어이 부름이나 아니요 대답이나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들 감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감 잡은 친구 있을까요? 선생님이 지금 질문을 9개 했거든요. 명사 무슨 뜻? 대명사 무슨 뜻? 감탄사 무슨 뜻? 자, 공통적으로 선생님이 사용한 단어 뭐? 뜻. 그렇죠. 그럼 품사를 이렇게 9개로 분류한 기준 첫 번째는 무엇이다? 의미, 다른 말로 뜻.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 핵심 키워드 어디요? 의미.
자, 의미에 따라서 단어들을 분류하면 이렇게 부품사의 이름이 술술술 나와야 합니다. 자, 부품사 이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명대수조, 관부, 동영, 감. 자, 까먹었던 친구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검색어 넣으시고요. 엔터 치면 그 9가지 답이 술술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품사로 나눈 기준은 뭐? 의미.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 의미에 따라 나누면 9개 품사 이름을 술술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럼 두 번째 분류 기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학습지에는 쓰임이라는 말로 있었고요. 기능, 역할, 쓰임, 다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예문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 예문을 하고 나서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의 친구 분필을 좀 찾아서, 분필을 찾아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하나 나와 있죠? 나는 책을 열심히 읽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중1에서 배우고 있는 거 품사. 근데 선생님이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을 같이 설명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문장, 성분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왜? 품사를 잘 알면 3학년 때 문장 성분의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 다음 품사를 공부하다 보면 문장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를 연결해서 미리 설명했었죠. 사실 여러분이 이해 못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요. 중3 때 나오는 문장 설명, 문장 성분을 여러분이 너무 잘 이해해서 빠르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아마 안 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다시 복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의 주인공 누군가요? 이제 느낌 조금 오죠? 주인공 누구? 주인공은 나는. 이 부분이 바로 나가 주인공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우리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주어. 주인공을 뜻하는 문장 성분 주어. 다른 말로는 주체를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선생님이 가끔 화면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주어를 찾은 다음에 뭘 찾아라? 그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 우리 주체를 설명하는 부분 뭐라고 했고요? 서술어. 그럼 나를 설명하는 부분, 지금 나 뭐 하고 있나요? 네, 나는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읽었다 이 부분의 문장 성분 서술어.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했던 거? 자, 주어와 서술어를 기본적으로 찾고 그다음 나머지 문장 성분 갑니다. 근데 지금 나는 무엇을 읽고 있나요? 아, 읽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다. 지금 뭐 읽고 있다고요? 책을. 이때 우리 을을이 붙는 이 대상을 뭐라고 한다? 을을? 네, 목적어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어는 아주 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는 책을 읽었다는요,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책을 읽었대. 그럼 당연히 누가? 물어봐야 되고요. 내가 책을 뭘 했는지, 샀는지, 읽었는지 서술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나는 읽었다. 뭘 읽었는지, 책을 읽었는지, 아니면 시를 읽었는지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꼭 필요한 성분이라 그래서 우리 무슨 성분? 주성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난다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꼭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나요? 없어도 됩니다. 근데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한다? 꾸며준다. 무엇을? 읽었다를. 읽긴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다? 열심히 읽었다. 그렇지만 얘는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우리 이런 성분. 지금 우리 서술어에 쓰인 읽다는 품사로 치면 읽는 행동을 나타내니까 동사를 의미하죠. 동사죠. 이 동사를 수식하는, 꾸며주는 우리 품사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냐면 주로 용어를 꾸미는 거 부사. 근데 여기는 지금 문장 성분 정리 중이니까요. 끝이 똑같이 어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용어 서술어로 수식하는 이 부분 우리 부사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이 부분은 이번 시험에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품사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은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감 잡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펭수는 사람이 아니다. 선생님이 애정하는 펭수인데요. 주인공 누구예요? 이 문장의 주인공 누구? 펭수입니다. 그럼 펭수는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주어. 자, 근데 이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 펭수가 뭐래요? 아니래요. 그럼 아니다 이 부분이 바로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어가 되겠죠? 자, 근데 펭수가 아니래 이러면 당연히 뭐가? 질문해야 됩니다. 혹시 기억날까요? 서술어 중에서 딱 두 개, 뭐랑 뭐? 되다와 아니다 앞에 이나 가까우는 말 우리 뭐라고 정리했다? 보충하는 문장 성분 보어. 다시요. 자, 서술어 딱 두 개, 뭐랑 뭐? 되다와 아니다 앞에 이나 가까우는 말 뭐라고 한다고요? 보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어, 서술어 꼭 필요했었죠? 그럼 보어는요? 펭수는 아니다. 뭐가? 보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 문장 정리했을 때 꼭 필요한 문장에서 꼭 필요한 문장 성분 4개 뭐뭐 있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 1학기 때 학습했던 내용이거든요. 선생님이 세 번째 문장은 뭘로 소개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생이다. 물론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죠? 그럼 얘도 주인공 찾아주세요. 주인공 누구? 우리는. 그럼 우리는의 문장 성분 주어. 그럼 이 주인공을 설명하는 부분 우리가 뭐라고요? 학생이다. 그럼 설명하는 이 부분은 뭐? 서술어. 서술어.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선생님 갑자기 품사하는데 문장 성분은 왜 갑자기? 자,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 중에 중요한 문장 성분 4가지. 주, 목, 보, 서.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 주목보서 공부했었거든요. 자, 주목보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나는, 펭수는, 우리는 전부 쪼개집니다. 나와라 선생님 분필. 자, 어떻게 쪼개져요? 나는, 펭수는, 우리는 전부 쪼개지죠. 자, 그 다음 목적어 찾아볼까요? 책을, 쟤도 쪼개지네요. 어떻게 쪼개져요? 책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번에 보어 쪼개겠습니다. 보어 쪼개볼까요? 어디 있어요, 보어? 사람이 어떻게 쪼개지죠? 사람이. 좋아요. 자, 여기 지금 서술어 3개 있는데요. 이 중에서 쪼개지는 서술어 하나 있습니다. 몇 번?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요? 느낌 잡은 친구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학생이다. 쪼개집니다. 어떻게? 학생이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열심히 쪼갠 단어들 있죠? 나는, 책을, 펭수는, 사람이, 우리는, 학생이다. 얘네들의 공통점, 품사를 이미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학습한 친구들은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얘네 지금 어떻게 쪼개져요? 네, 체험 뒤에 뭐가 붙었다? 조사가 붙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문장 성분부터 다시 정리했던 겁니다. 자, 주목보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체언에 뭐가 붙어서? 조사가 붙어서. 그래서 우리 체언과 명대수와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거 이제 정리가 끝난 친구들은요,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거의 1년 만에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근데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할 게 많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제 밤과 후에 미리 좀 세팅해보고 구도도 잡고 책상도 위치시켜 놓느라고 미리 화면을 좀 켜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면서 영상 찍는 줄 알고 그 태윤이가, 3반의 태윤이가 막 일반 들어오면 안 되냐고 창밖을 엄청 서성였어요. 근데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 태윤이가 영상을 통해서는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책상 옮기고 빈 키고 뭐 노트북 정리하고 이럴 때 옆에서 도와줬던 원혁이, 주윤이, 그 다음에 민준이, 현우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빈이도 중간에 와서 자기 책상이 쓰이는 걸 뿌듯해했고요. 우리 진수 청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도 가서 보면 안 되냐고 물어봐서 지금 찍는 거 아니다. 제발 좀 가다 오라고 모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반의 재율이가 방청객 필요 없냐고 물어봤고요. 2반의 서진이도 구경하러 오면 안 되냐고 했었는데요. 이게 한 번에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니야, 선생님 혼자 할 거야 라고 모두 거절했지만 관심 보여준 친구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놓고 막상 공부할 때 영상 안 보면 지옥에서 온 빵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품사분류 기준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의미였습니다. 의미에 따라서 단어들을 분류하며 명칭 9개 말할 수 있어야겠죠? 명대, 수조, 관부, 동형, 감. 그게 바로 품사분류 기준 첫 번째 의미에 따른 분류였고요. 자, 두 번째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앞에서 문장 성분을 간단히 언급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 방금 했던 거 나오네요. 주인공, 문장의 주체요. 그 다음 주어 다음에 뭘 찾자? 서술어,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 서술어. 자, 예를 들면 나는 읽었다. 무엇을? 책을.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부분 목적어. 자, 나는 되었다. 무엇이? 모범생이 되었다. 또는 나는 반장이 되었다. 자,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가 붙는 말모 보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등의 역할을 하는, 즉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몸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네, 몸의 역할, 큰 힌트죠? 바로 체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체언에 속하는 삼총사, 이제 그 순서 나와야겠죠? 체언 삼총사,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그 아이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다?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의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체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체언에 속하는 삼총사 누구? 명대수. 자, 근데 그 명대수는요, 셋만 있으면 중요해질 수 없죠.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보조해줘야 돼요? 네, 바로 조사입니다. 우리 그 조사를 단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어디에 붙어서? 체언에 붙어서. 그럼 여러분, 조사는 체언 앞에 오나요? 체언 뒤에 오나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체언 뒤에 옵니다. 나는 펭수가 책을 할 때 체언 뒤에 붙어서 주어, 서술어 관계, 주어, 목적어 관계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를 포함하는 우리 품사 뭐라고 한다고요? 관계형. 다시 관계형이란 어디에 붙어서? 체언에 붙어서 뭘 나타낸다? 관계를 나타낸다. 그럼 관계형에 해당하는 품사목 의미상으로 분류하면 조사. 그때 조자는 보조한다. 무엇을 보조해요? 체언을. 체언에 속하는 삼총사 누구? 명대수. 그래서 우리 명대수 뒤에 조사가 붙는다는 거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됐으면 다음 거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꾸며준다. 우리 꾸며주는 거 앞에 살펴봤거든요. 나는 책을 어떻게 읽었다고요? 열심히 읽었다. 나는 어떤 책을? 새 책을.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꾸며준다 그래서 수식한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 단어들을 묶어서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수식어에 해당하는 친구 2명 있었거든요. 명대수조. 그 다음 5번째 친구 누구? 관. 6번째 친구 부. 관형사와 부사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왜 부관 하지 않고 관부라고 정리했다고 했었죠? 네, 우리 칠판형 선생님이 9개 품사 이름 쫙 썼던 거 기억나실 거고 묶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때 관형사는 뭘 꾸미고 명대수, 체험 꾸미고 그 다음 부사는 주로 뭘 꾸민다? 용언을 꾸민다. 꾸미는 것 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관형사, 부사 순서로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기억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 주인공을 설명하는 역할. 우리 문장의 주인공 설명하는 애들은 주로 어느 위치에 오나요? 맨 뒤에 오죠. 예를 들면 빵쌤이 수업을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원혁이가 공을 찬다. 그리고 민균이가 책을 읽는다. 비호가 점프한다. 이런 식으로 대상을 주인공을 설명하는 서술어들은 뒤에 오는데요. 그 뒤에 오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거. 근데 큰 특징 이거 기억나세요? 다 같이 따라 하셔야겠죠? 선생님 요새 손목이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 활용한다. 활용해서 우리 뭐라고 부른다? 용언. 바로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친구들 용언입니다. 용언하면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럼 용언에 해당하는 품사 두 개 있습니다. 바뀌는 애들 뭐랑 뭐? 동사, 형용사. 오케이. 동사, 형용사. 자, 마지막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선생님 수업 때 막 이랬거든요. 어디에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다. 왜? 자유로운 영혼이라 다른 품사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는 애를 우리 독립언이라고 했고요. 독립언에 해당하는 품사 뭐? 와! 이런 감탄사. 와, 1학년 진짜 잘한다. 1학년 와, 장난 아니다. 1학년 장난 아니다. 와, 전부 된다고 했죠?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품사를 체언 뒤에 오는 관계언, 그다음 꾸미는 친구들 수식언, 서술어의 역할을 주로 하면서 바뀌는 친구들 용언, 자유로운 영혼, 독립적인 친구, 독립언으로 나누는 기준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핵심 키워드 어디? 역할. 자,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몸의 역할을 한다. 주목보소의 역할을 한다. 그런 친구들 체언, 삼총사모모, 명대수. 자, 근데 그 명대수 체언은 혼자선 중요해질 수 없다. 누가 도와줘야 된다? 조사. 조사는 체언에 붙어서 뭘 나타낸다? 관계. 주어 서술어 관계, 목적어 서술어 관계,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계연. 자, 이번에 없어도 되지만 존재하면서 더 잘 꾸며주는 역할, 자세하게 의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꾸며주는 친구들 두 명, 관형사, 부사, 묶어서 꾸며주니까 수식언. 자, 바뀝니다. 활용해요. 용언, 동사와 형용사, 자유로운 영혼, 독립언, 감탄사,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이번 시험은 너무 쉬워서 아마 한쪽 눈 감고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눈 다 크게 뜨고 이 영상을 보셔야겠죠? 자, 마지막 분류 기준입니다. 선생님 생각엔 가장 쉬운 분류 기준 같은데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형태, 모습.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바뀌느냐, 모습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변화하면 변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가변어. 자, 변할 수 없으면 변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변어로 나눴죠. 자, 모양이 바뀌는 품사 기억나요? 용언이요. 용언에 해당하는 두 친구, 동사, 형용사. 근데 여기서 선생님 바뀌는 친구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친구 있을 겁니다. 자, 유일하게 조사 중에서 바뀌는 조사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뭐? 서술격 조사이다. 그렇죠. 그럼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는 뭐뭐뭐가 있고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나머지는 전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가변어, 불변어 개념만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예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새 컴퓨터를 사서 기분이 좋다.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게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고사양의 컴퓨터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품사 단위로 분석할 거예요. 그럼 일단 쪼개야겠죠? 자, 품사란 무엇이라고요? 단어이다. 그 단어를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은 거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 품사를 분석하려면 단어 단위로 끊어야 됩니다. 자, 끊어주세요. 이거 할 수 있죠? 자, 끊으면 그렇죠. 요렇게 끊어집니다. 선생님 너무 빨리 보여주셨습니다. 전 멈췄다 다시 할게요. 그런 친구들 최고입니다. 새 컴퓨터를 사서 기분이 좋다. 잘못 쪼갠 거 하나 있네요. 선생님이 어느 부분? 기분이요. 선생님 이거 제대로 못 쪼갰죠? 어떻게 쪼개야 돼요? 기분, 이렇게 나눠야겠죠? 선생님이 이 부분 바로 수정하고 다시 이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르게 수정했죠? 자, 선생님이 제시한 문장 품사 단위로 나누면요. 새 컴퓨터를 사서 기분이 좋다입니다.
자, 이 중에 품사를 분석하기 전에 기본형으로 바꿀 것이 하나 보이네요. 뭐요? 기본형 하면 떠올라야 하는, 그렇죠, 용언. 용언 중에서 지금 활용형으로 쓰여 있는 거 뭐가 보여요? 네, 사서. 만약에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너무 유식해진 겁니다. 활용형이 뭔지도 알고 용언이 뭔지도 알고 아주 훌륭합니다. 기본형이 뭔지도 알고요. 그럼 우리 품사를 분석할 때에는 활용형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반드시 뭘로 고치자? 기본형으로 고치자. 기본형이랑 어반 플러스 다의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 거 말하죠? 그럼 이 사서 무슨 뜻이에요? 사다. 그럼 기본형은 뭐? 사다. 좀 분필을 잘 보이는 걸로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 라고 써놓고 품사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요. 선생님 미션 드릴 겁니다. 개인 미션이고요. 혹시 영상을 진짜 시험 전에 본다면 자기 이름이 호명되는 친구들은 댓글에다 본인이 맡은 미션을 수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생각했는데 과연 이게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품사 분류할 때 의미, 그 다음 기능, 형태 따라서 색 앞에 세 글자 분석했던 거 기억나요? 예를 들면 떡볶이 그러면 명사, 체어, 불변어. 그래서 우리 뭐라고 썼어요? 명체불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예를 들면 먹다 동사, 용어, 가변어. 그래서 우리 뭐라고 썼어요? 동용가. 그렇게 정리하는 거 미션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떠오르는 이름들을 호명할 거거든요.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날짜 상관없이 댓글 남겨주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 뭐 할 거냐면요. 좋다 해볼게요.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좋다라는 단어는 품사가 뭘까요? 기분이 너무 좋다. 선생님의 감정, 상태를 나타냈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형용사. 그러면 형, 첫 글자 쓰고요. 자,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활용하면서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 그래서 용언이니까 용언의 용. 자, 형태는요, 좋다, 바뀔 수 있나요? 좋다, 좋아, 좋구나, 좋아서 바뀔 수 있으니까 가변어, 불변어, 가변어. 그래서 첫 번째, 좋다는 형용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면, 철수, 새 이러면 철수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새 단어 치고, 뭐 형용과, 뭐 명제불 이런 식으로 분석한 것만 심플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미션 누구에게 드릴 거냐면요. 1번에 윤호빈 친구 새 분석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자, 호빈이 지금 열심히 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 책, 헌 책, 옛 친구 기억나세요? 우리 새라는 단어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줬죠. 우리 체언을 꾸미는 친구 뭐라고 했고요? 관형사. 관형사는 어떤 역할이에요? 꾸며줘요. 그래서 수식어. 그렇지만 형태 바뀌어요. 새책이 됐다가 소책이 됐다가 사책이 됐다가 하지 않죠? 형태 바뀌지 않으니까 불변어. 그러면 새라는 단어는 어떻게 정리한다? 관형사, 수식어, 불변어. 그래서 관, 수, 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호빈이가 맞췄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컴퓨터. 우리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게임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 5반에 임현우 친구 컴퓨터 분석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자, 컴퓨터 남기고 있죠? 현우 남기고 있죠? 자, 컴퓨터 여러분 의미상으로 명사 이름이니까요. 자, 기능상으로 명대수는 체형. 형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불변어. 어떻게 나누면 돼요? 명체불. 그렇죠, 명체불이었습니다. 이번에 를. 선생님이 정말 강조하는 품사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요, 어디 누가 해볼까요? 2반에 박지민, 2반에 지민이를 품사 분석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자,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지민이는 지금 열심히 남기고 있을 거고요. 를. 자, 체험에 붙어서 도와주는, 보조하는 품사 조사. 조사는 체험에 붙어서 관계를 나타내니까 관계형.
자, 조사는 가변어, 불변어? 불변어.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 서술적 조사 이다. 그렇지만 조사는 뭘로 분류한다? 불변어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를, 지민이 어떻게 다 올렸어야 될까요? 조, 관, 불 이렇게 올리시면 되죠. 그 다음 사서, 기본형 사다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 사다는요 4반에 사자 이거 너무 멋있게 했던 대영이가 윤대영 친구가 사다 품사 분석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근데 지금 이름 모르는 친구 중에 댓글 안 남긴 건 영상을 안 봤다는 뜻입니다. 각오하세요. 다 남길 거라 믿어요. 자, 사다 품사 분석해주세요. 네, 물건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죠. 동사. 동사는 활용하면서 스스로의 역할을 한다. 용어. 활용하니까 가변어. 그래서 뭐라고 올리면 될까요? 동, 용, 가라고 올리면 정답입니다. 지금 다 맞히고 있는 친구들은 셀프 쓰담쓰담 기특한 나 자신 칭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아이고 마이크가 또 낙하했습니다. 자, 기분. 기분이라는 단어는 품사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기분은요 우리 6반에 김건우 학생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기분 여러분 같이 분석해주세요. 기분은 의미상으로 명사. 자, 명사는 체어, 체어는 불변어. 그래서 뭐라고 남기죠? 명체불이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자, 이는 품사가 뭐죠? 이건 바로 3반에 3반에서 누가 해볼까요? 승주, 우리 승주가 이의 품사 분석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는 지금 체험에 붙었죠? 조사, 조사는 관계역. 자, 대부분의 조사는 불변어. 그렇죠. 그럼 얘는 조, 관, 불이라고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강조하는데요. 조사는 불변어예요. 근데 뭐만 예외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만 예외이다라고 강조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즉흥적으로 생각한 거라서 동그라미를 칠까요? 새, 컴퓨터, 기분, 를, 그리고 색깔 바꿔서 주황색, 사서, 좋다 이렇게 분류했다고 가정할 때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을 동그라미 친 거, 새, 컴퓨터, 를, 기분, 이것과 세모 표시한 거, 사서, 좋다 이렇게 분류한 기준은 두구두구두구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게 자유자재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번 시험에서도 걱정할 게 없을 겁니다. 아주 잘했고요. 자, 여러분 품사 학습 1차 시가 끝났습니다. 품사 영상 2개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했던 건 품사 기본 개념 너무 오래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한 거고요. 다음 영상은 문제풀이 영상이 될 텐데요. 그렇다고 모든 영상을 다 풀이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 중에 보기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문제 위주로 풀이할 테니까요. 6반 친구들은 품사학습지 필요하면 코코쌤 찾아오시고요. 다른 친구들은 답 찾는데 노력하시면 안 되고 모든 보기를 이해할 수 있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학습에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하는 선생님의 문장 선물입니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 당연하죠? 의지가 약하면 생활도 흔들린다. 나 이 영상 끊지 않고 끝까지 볼 거야. 게임 안 할 거야. 그 강한 의지로 실제로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면 그 친구들은 앞으로의 생활 태도도 매우 의지를 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영상 보다가 친구랑 통화하고 카톡하고 여자친구랑 대화하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자, 의지를 가졌다면 그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품사 문제풀이까지 하고 나면 본격적인 시험 기간이 시작될 텐데 아침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알죠? 요즘 2반, 그 다음에 5반은 아침 분위기가 조금 잡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게임하지 마시고요.
핸드폰 바로 내고 수행평가 준비도 하고 남북록도 쓰고 본인이 필요한 공부도 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준 친구들 고맙습니다. 안녕!